안녕하세요, 이슈트릭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추가 조치를 꺼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내 산업의 대일 의존도가 여전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특히 일본이 공작 기계와 탄소 섬유를 2차 보복 대상으로 삼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작 기계는 무기 부품 가공에 쓰이고 탄소 섬유는 미사일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본이 전략 물자로 분류해놨기 때문인데, 일본 언론도 해당 품목을 규제 대상으로 거론하면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탄소 섬유는 현대차가 미래 먹거리로 공들이는 수소 전기차 생산에 차질을 줄 수 있는 품목이라, 일본이 반도체와 함께 한국의 양대 산업으로 꼽히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규제가 EUV 공정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이 차세대 먹거리로 선언한 파운드리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읽혔기 때문에 현대차도 미래 먹거리를 조준할 것이란 우려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수소올림픽으로 만들겠다며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현대기아차를 빼놓고 미국 유럽연합과 수소에너지 공동연구연대를 구성하는 등 대놓고 한국을 견제한다는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수소전기차 넥소는 99% 국산화를 진행했지만 나머지 1%를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특히 수소차의 핵심 기술인 수소탱크에 필요한 탄소 섬유를 일본 도레이사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탄소 섬유 규제가 시행되면 생산에 차질이 생겨 현대차의 미래 먹거리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과 극복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함께 있었는데, 현대차는 탄소 섬유가 수출 규제 대상에 올라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탄소 섬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대체가 가능하고 그에 필요한 시간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도레이사가 아니라도 미국, 대만, 독일 등에서 탄소 섬유를 생산 중이고, 국내 기업인 효성도 최근 탄소 섬유 기술력이 크게 향상되어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석유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와도 올해 초부터 탄소 섬유 관련 협력을 해옴에 따라 미리 대비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코는 저비용 탄소 섬유와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제조와 활용 기술을 두고 현대와 협력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차체 프레임과 서스펜션 구조물 등을 탄소 섬유로 대체하고 이를 확대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의 생산량이 많지 않으므로 단기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인데, 오히려 일본 도레이사가 고객사를 잃지 않기 위해 해외 법인을 통해 계속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분명 위협적인 것은 맞지만 국내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응함에 따라 일본에서 우려하는 일본 이탈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일본을 잠재적 리스크를 보유한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업체들이 공급자를 바꾸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본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소재의 국산화와 탈일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면서 피치의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트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